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5일 수요일 뉴스와이드 시작합니다. 정부가 오늘 전국 15곳의 국가 첨단 산단 후보지를 발표했습니다. 네, 김성진 한국지역경제산업연구원장, 김일태 전남대 교수와 함께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는 2026년까지 계획 중인 반도체 등 첨단 산업 6대 분야에 대한 총 투자 금액이 550조 원 이상입니다. 민간 투자를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발표를 했는데요. 먼저 오늘 발표 내용 박성호 기자의 리포트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수도권을 포함해 15개 신규 국가산단 조성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광주에는 현재 빅그린 국가산단 인근 338만 제곱미터 부지에 미래자동차 부품 국산화와 기술 고도화를 추진하는 산업단지가 조성됩니다. 전남은 나로 우주센터가 들어선 고흥 외나로도 인근 173만 제곱미터 부지에 우주발사체 산업단지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신규 산단 조성에 의지가 큰 만큼 예비 타당성 조사나 그린벨트 대규모 해제 등도 속도감 있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일단 주국 간의 첨단 전략 산업에 대한 굉장히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상황에서 조금 늦었지만은 이런 정부의 발표는 환영할 만하다고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러면 김성진 원장님 입장에서는 어떤 부분이 좀 늦은 것 같습니까? 예, 2022년도에 우리의 주요 경쟁 상대국인 미국, 일본, 대만, 중국은 반도체 등 첨단 산업에 대한 지원 법률과 지원 대책을 전부 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서야 정책을 발표하고 거의 한 2년 정도 늦었다고 봐야죠. 네. 교수님께서는 용인이 선정된 배경을 어떻게 보고 계세요? 결국은 기업의 수요 아니겠습니까? 그 정부도 그렇게 어떤 가이드라인을 이야기를 할 때 결국은 아까도 우리 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업의 수요가 결국은 그렇게 돼 있지 않느냐. 그다음에 네. 그러니까 그 기업의 수도권이라는 메리트를 이제 이용하는 거죠. 기업들이. 그래서 조금 하여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반도체는 지역 균형보다는 국가적으로 이거를 좀 해서 나중에 그게 좀 지역으로 약간 이렇게 좀 올 수 있는 어떤 분야는 또, 왜냐면 저희들이 반도체 학과를 그동안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지역에 이런데 다 못 채우잖아요. 그만큼 그게 힘든 일이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어떤 국가의 어떤 저기를 하고 그것들이 조금 이제 반도체 부분은 저희들이 AI를 또 하기 때문에 얼마 그게 융합이 될 수 있을 때 그렇게 해서 딱 어떤 산업이 이렇게 저는 각 지역에 내려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은 일단 반도체라는 걸 경제가 아닌 국가 안보 차원에서 그렇죠. 크게 해서 예. 확실히 키워놓고 예. 그게 넘쳐 흐르면 그렇죠. 지역으로도 올 수 그렇죠. 있게끔. 예, 좀 뭐 낙수 효과라고 하면 조금은 별로 안 좋은 말인데 이게 먼저 저희가 아시다시피 중국을 우리가 이제 보면 중국의 메모리 삼성의 메모리 이게 두 개가 있어요. 본인들이 하나를 만들어 놓고 하나를 또 한 거예요. 네. 그 두 개가 된 겁니다. 근데 그게 전체 중국의 50%를 해야 돼요. 반도체 메모리를. 그러니까 그걸 하기 위해서 중국이 어떤 정책을 썼냐면 거기에 지하철을 놓은 겁니다. 출퇴근할 수 있도록 모든 저기를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국가적인 차원에서 경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산업들은. 아니 미국에서 왜 저기를 줍니까? 네. IRA를 왜 줍니까? 네. 이 부분과 관련해서. 광주 입장에서 보면은 저희들도 미래 산업을 당연히 가져야 되죠. 그런데 이제 이번 아마 선정 배경에는 국가적 경쟁력이 우선적으로 고려가 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방금 김일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남아 있다는 거죠. 네. 우리가 AI를 하고 있기 때문에 AI와 융합된 바이오 칩 같은 것도 우리가 앞으로 해나갈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 우리가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는 그런 역량을 키우면은 가능한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의미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지방이 스스로 비교 우위 분야를 선택하면 중앙정부는 확실히 지원하겠다라는 발표 내용이 있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까요? 기존의 정책들은 대부분 중앙정부에서 사업 내용들을 전부 다 짭니다. 기준도 만들고. 그래서 지역의 의사가 반영될 여지가 없는데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는 지역이 제안을 해서
그런 것들을 평가해서 선정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는 이번에 선정 방식은 지역의 의사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이제 지역의 능력이 그런 것들을 전부 다 할 수 있는 수준이 되느냐 그런 점에서는 지역마다 좀 편차가 있다. 우수한 인재들, 그다음에 행정 능력, 기획 능력 이런 것들을 전부 중앙에서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방에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기획하기라는 것은 조금 어렵다.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앞으로 협력 과정에서 중앙과 지방 정부가 서로 협력하고 또 지방의 부족한 점을 중앙 정부가 컨설팅을 해주는 그런 역할을 좀 부탁하고 싶습니다. 네. 지방의 아까 말하는 그러한 것들이 이점으로 발휘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우리 그렇게- 김성진 원장님께서는 광주 테크노파크 원장을 하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지역의 산업 구조나 이런 것들을 많이 아실 텐데 그러면 우리가 비교 우위에 갈 수 있는 것, 좀 조금이라도 특화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지금 가능할까요? 저희 이제 광주의 산업 구조를 보면은요, 자동차 관련 분야가 전체 제조업 생산량의 4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화도가 굉장히 높고 또 한편으로는 비교 우위에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지금 이 자동차 산업은 산업의 엄청난 미래 변화에 직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내연기관차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벌써 전기차를 비롯한 수소차 뭐 2030년이 되면은 뭐 30%가 되니 50%가 되니 뭐 벌써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광주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래차로 전환하지 않으면은 이제 광주는 먹고 살 길이 없어집니다. 왜? 전 제조업의 45%가 이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는데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우리가 이번 자동차 특화단지로 지정된 것은 우리의 미래에 향한 밝은 신호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는 좀 아쉽더라도 미래차 예. 부분에 있어서 지정된 것들을 확실히 좀 살려야 된다 이 말씀이신 확실히 거죠? 지켜야 될 것들입니다. 예. 네, 원장님 지금 저희가 저희 쪽에 광주는 미래차 그리고 전남은 고흥의 우주 발사체 두 곳인데 좀 아쉽기도 하지만 충분히 특화의 가능성은 있다고 보시는 거죠? 예,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우리 광주의 경우는 자동차가 전체 산업 생산량의 45%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미래차가 포함된 것은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고흥 같은 경우는 우주 발사체가 선정이 됐는데 발사체와 관한 소재나 이런 것들이 이제 아마 오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보다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스템과 소프트웨어를 하는 그런 산업군까지 같이 내려오면은 조금 더 완벽하게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원장님 저희가 이제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탄소 중립 이야기 하잖아요. 네. 저희 쪽 전남 해상풍력 뭐 이런 거 해가지고 아리백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희한테는 그런 부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는 이제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이 이제 아주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특히 앞으로는 아리백을 통해 가지고 모든 기업들은 수출할 때 물건을 납품할 때 탄소 중립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재생에너지가 많은 곳에 기업 활동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전남과 광주 쪽은 그런 점에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네. 그럼 추후에 이제 그런 부분으로도 연계가 될 수 있겠네요. 예, 당연히 연계가 됩니다. 우리가 자동차 생산에서 많이 해외 수출하지 않습니까? 수출하기 위해서는 탄소 제로 증명을 붙여야 됩니다. 그러면 그 산단 자체가 기업이 있는 산단 자체가 스마트 산단, 그린 산단 이렇게 되면은 신재생 에너지를 통해서 전력을 공급받는다는 거거든요. 네. 그런 산단을 조성하면은 투자 유치에도 훨씬 유리한 입장이 됩니다. 네. 그린 산단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빅그린 국가 산단이 있잖아요. 이런 부분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번 발표에 보면은 국가 정책적으로 이번에 개발되는 산단들은 전부 다 그린 산단으로 만든다는 게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조금 더 유리한 상황은 해상 풍력이 바로 남해 바다에 있고 또 태양광이 가장 풍부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그린 산단을 만들 수 있는 여건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원장님 저희 정경원 기자는 끝에 그 들러리로 전락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려를 나타냈는데 원장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어, 사실 뭐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해 볼 때 그렇게 낙관적인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산업부 근무하면서 기업들을 많이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반도체 기업들 한번 몇 번 노크를 해봤거든요. 근데 조금 멀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 기반이 좀 부족하다. 이런 이야기들을 제가 좀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중앙 정부가 이것을 지역 균형 발전 측면에서 고려를 해서 각 지역별로 조금씩 분산해서 키워보자라는 결정을 내리면 올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아까 이제 우리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이게 국가 경쟁력 차원의 문제로 볼 거냐 아니면은 지역 균형 차원에서도 고려를 할 거냐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미 어찌 보면 반도체는 수도권, 용인의 거의 그냥 공룡 같은 상황이 돼버리는데 저희가 만약 지정이 된다 한들 말씀하셨던 대로 원장님 말씀대로 어떤 기업들이 그러면 저기 가서 우리도 해봐야지 하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떤 진짜 아까 그 1달러 하셨잖아요. 그 정도 하면 될까요? 올까요? 어떻습니까, 원장님? 예, 근데 사실은 몇몇 기업들이 아마 시하고도 광주시하고도 접촉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 여러 가지를 놓고 또 소통도 하고 그랬는데 결국 모든 이유들이 결국 기업들이 투자하려는 그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뭐 인력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용수 문제도 우리 또 지금 굉장히 심각하지 않습니까? 네. 예, 물도 지금 우리가 심각합니다. 그래서 네. 검토하는 과정에서 용수 문제도 만만치가 않다라는 그런 의견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인 그런 상황들을 놓고 볼 때 우리가 해결해야 될, 극복해야 될 과제가 좀 많다. 그런 상황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진짜 물은 생각지도 못했는데 네. 그렇게 많이 필요한가요? 반도체는 예, 물이 없으면 안 물이 됩니다. 생명이죠. 네. 예. 원장님 2차 전지 말씀을 지금 교수님은 해주셨는데 충분히 저희가 거기에는 비교 우위가 좀 있을까요? 일단 이제 수요 기업이 자동차 산업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동차 쪽이 있고 또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조선업들도 우리 저쪽 남해안 쪽으로 배치돼 있기 때문에 2차 전지도 충분히 우리가 유치할 수 있는 그런 산업 분야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국내 산업의 현황을 보면은 기존 기업들의 투자가 상당히 많이 이미 이루어진 그런 상태에서 추가 투자의 여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제 문제일 텐데요. 이게 자동차 산업이 전기차로 얼마나 빠르게 전환되느냐에 따라서 추가 투자가 당겨질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그때를 준비해서 지금부터 여러 가지 투자 유치라든가 기반 구축이라든가 실증 센터 구축이라든가 이런 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분야도 앞으로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그러면 저희가 빅그린 산단에 있는 것들에다가 플러스를 해서 이번에 지정된 곳까지 하면 미래차 관련 분야를 더 늘릴 수가 있겠네요. 네, 지금 기존에 우리 빅그린 산단이 광주 쪽 부지가 50만 평이고 이번에 추가로 조성될 부분이 100만 평이거든요. 이 100만 평 정도면 앞으로 추가 수요들을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러면 이 추진 과정에서 좀 우려되는 점 있으실까요? 저는 사실 이번 발표가 아까도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정책이 좀 늦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는데요. 정책 발표는 끝이 아니고 시작입니다. 실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이런 실행 과정이 얼마나 빨리 의지를 가지고 추진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따라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부가 발표한 것들이 신속하게 되기 위해서는 정부가 다시 리더십을 보여가지고 끌고 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소부당 지금 특화단지가 추가로 아마 공고가 나올 겁니다. 우리가 산업단지가 이번에 지정됐는데 이것은 하드웨어입니다. 이 하드웨어를 더 보강하고 성공시키기 위해서는 소프트웨어가 접목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이 광주시 지방정부에서는 앞으로 소부장 특화단지가 나오면은 이것은 반드시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다. 준비를 좀 철저히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2차 전지 말씀하셨고 지금 우리 김성진 원장님은 소부장 특화단지를 네. 그럼 추가로 그것들을 저희 이제 광주시나 뭐 전남도도 같이 준비를 해야 아니요. 되나요? 소부장 특화단지는 자동차 소부장 특화단지가 아마 될 거고요.
광주시에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면밀하게 준비를 해가지고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은 아까 말씀하실 때 지방 정부의 음. 기업가 마인드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광주 같은 경우는 이제 테크노팜 그 원장을 하셨으니까 보실 때 그런 부분이 어떻습니까? 지방 정부의 사실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정책을 내놓든지 수요자들이 만족을 하고 수요자들이 와야 됩니다. 그리고 수요자들한테 그런 것들을 설득할 수 있는 강한 의지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우리 광주시가 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사실 2년 전에 광주 경제자유구역장이 설립이 됐거든요. 이게 투자 유치를 위한 전문 기관입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 기관까지 만들어 놨는데 좀 제대로 활용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네. 네. 두 분과의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렇습니다.